다음에 한 2번 정도, 3번 줄 거 2번 주면은 이게 해결되는데요. 이거는 너무 정밀하게 뭐 3번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실용적으로 할 때는 그냥 한 번 더 줘라. 마른 배지는. 그러면 습한 배지는 한 번 덜 줘라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론적으로 그냥 알고 있죠. 왜냐면은 마른 배지는 어떻게 돼요? 마른 배지는 물을 왕창 주잖아요. 이렇게 쏟아져요. 물을 아래로. 그래서 습한 배지는 옆으로 좀 더 번져나가요. 그래서 습한 배지는 한 번에 왕창 때려서 그냥 빼는 게 낫고요. 마른 배지는 나눠주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거는 머릿속에 그냥 그런 인식만 갖고 해야 돼요. 마른 배지는 어떻게 준다? 좀 쪼개서 나눠주면은 함수율이 채우는 데 도움이 되고 습한 배지는 같은 물을 100을 똑같이 빼더라도 한 번에 왕창 때려두면은 배지 함수는 올리지 않고 100을 뺄 수가 있다. 얘가 여기 목적 낮은 배지는 함수량도 올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함수량이 높은 배지는 100을 빼더라도 함수량을 너무 높이고 싶지 않죠. 왜 높였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요? 100이 1액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함수량이 높다 생각하면은 첫 급액을 늦게 시작하고 함수량이 떨어진 배지는 한 번 더 물을 더 준다는 생각하고 주시면 돼요. 간단해요. 뭐 2단계인데요. 2단계는 뭐예요? 급액 시작부터 급액 종류죠. 그래서 배액이 시작돼도 배준의 이시가 올라간다. 배액률이 일정 올라가요. 근데 배액률이 20% 정도 되면은 더 이상 함수율이 일정 수준에서 올라가지 않아요. 배액이 30~40% 빼면 어떻게 될까요? 근권 이시가 올라가고 떨어질까? 배액을 30~40% 뺀다. 그러면 근권 이시가 떨어져요. 오히려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때는. 그러니까 오전에 올라갔다가 근권 이시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내가 근권 이시를 낮추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봤더니 내용실에 급액을 안 뺐더니 이시가 많이 올라갔어. 거기까지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중간에 중간에 있잖아요. 내 마음이 급액을 안 빼면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근권 이시는 올렸는데 배지가 편차가 발생을 해요. 배지마다 편차가 함수율과 이시의 편차가 커지기 시작해요. 그럼 내가 배액을 빼주게 되면 편차를 줄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오전에 하는 것보다는 오후에 물을 2단계 때 물을 왕창 하되 끄는 시간을 일찍 끊죠. 왕창 주면 어떻게 될까요? 배액이 나와버리잖아요. 배액이 나와버리면 그때 전체 배지의 함수율과 이시가 유사해진 효과를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겨울철에 배액을 안 빼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안 뺐는데 안 빼는 것까지 좋다. 그런데 내가 그래도 중간에 그래도 근권 너무 함수율과 이시가 다른 것 같아. 그럴 경우에는 한번 받침을 건드는 게 아니라 2단계에서 물을 왕창 다량 더 갖고 물을 그때 빼준다는 거예요. 그때 빼주면은 배액을 빼므로써 함수율과 이시가 균일해지는 것만 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면은 배액률이 20% 되면 함수율이 일정 수로 유지되고 있고요. 많이 빼면 함수율이 떨어지고 있고요. 이것보다 적게 빼면은 일반적으로 함수율이 올라가죠. 근데 함수율 배액률이 20%인데 이시가 올라가는 경우는 뭘까요? 그거는 내가 양을 많이 줬는데 배양을 많이 줬는데 식물이 더 빨아먹는 거예요. 그때는 20%가 아니라 30%씩 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면은 배액 목표를 한 30%까지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40% 설정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그거는 5도 떨어질 때가 없고요. 그래서 배지의 높을 때 낮 동안의 급액에 의해서 떨어지고 공급된 양에 의해서 배지의 양이 배출되므로 배지는 공급액만 남게 된다. 이거 플러스 공급액만 남는 건 아니고 플러스 배지에 남는 것도 있죠. 이거는 물을 많이 뺐을 때 얘기고요. 보기에는 아침보다 배지 온도가 높아지므로 함수율이 높으면 함수 부족으로 뿌리가 장애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수율이 높으면은 산소 부족 뿌리가 장애를 받을 수 있다고 하긴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것보다는 보통 우리가 고온에 의해서 이제 그 뿌리가 양분 흡수 못해갖고 상처 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왜 그러냐면은 이건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일부 영향을 주는 건데 더 큰 영향이 우리가 고연경 배지라고 하는 코이어나 안면 배지는 기본적으로 기공이 몇 %가 있어요. 공극이 몇 %가 있을까요? 공기에 들어있는 구멍이 보통 20에서 30% 정도가 들어있어요. 산소가. 그러다 보면 뿌리가 20~30%가 뭐에 노출되어 있다? 산소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이제 산소가 부족해서 뿌리가 썩는 경우는 이 과체류 주변에서 일이 없다. 엽체는 가능해요. 엽체는 왜 가능할까요? NFT나 DFT 같은 경우는 이게 뿌리가 물씬 가라앉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는 산소의 공급이 필요할 수 있는데
사실은 산소 부족도 일부 있죠. 근데 사실은 온도가 높아서 양분을 흡수 못해서 오는 경우가 더 크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또 그다음에 배행량이 많아지면은 공급액도 배출될 뿐 아니라 약간의 축적된 용도가 배출된다. 그러므로 해서 뭐가 돼요? 이씨가 떨어질 효과가 있겠지 뭐들요. 증산량의 1점에서 2배를 공급한다. 배행률은 10%에서 50%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라고요? 안 뺄 수도 있고 더 뺄 수도 있고. 보통 우리가 통상 1년 평균 내면은 한 20에서 30%가 배액이 나와요. 1년 평균으로. 그런데 보통 겨울철 같은 경우는 보통 12월, 1월 달은 5% 미만. 5, 6, 7월 달 같은 경우는 한 3, 40%가. 그리고 평균 내면은 보통 30% 정도 되죠. 근데 신기하죠? 겨울철에 0에서 오고 11월부터 1월까지는 0에서 오는데 여름에는 30% 뺐는 30%, 40% 뺐는데 평균이 왜 30%일까? 왜 그럴까요? 절대 물량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물량을 공급했을 때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는 하루에 얼마 준다고 했어요? 배제하는 나무 하나는다 한뭐 제곱미터당 2.5주씩 받으면 뭐 300에서 많이 줘요. 500 주는데 그때 어째요? 5, 6월 달에 얼마 줘요? 2리터에서 3리터 물이 들어가니 평균 내버리면은 사실상 30%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뭐 겨울에 하나도 안 빼도 여름에 하도 많이 빼니까 보통 평균 20에서 30% 내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1.2배, 2배 공급한다는 얘기는 아주 정상적으로 3월부터 9월, 10월 초까지 얘기고요. 뭐 예를 들어서 11월부터 10월 중순부터 10월부터 그 다음에 한 2월 말까지는 이렇게 배를 빼진 않아요. 뭐 광량이 많을 때는 양분보다 수분이 더 많이 흡수된다. 그래서 배진의 이론도 축적되고 이럴 경우 뭐 작물이 어린 경우 현상이 쉽게 나타나고 배행량 증가시키거나 공급을 낮추어 해결한다. 여기서 어린 경우라는 뜻은 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은 3, 4, 5 하면 된 것들이에요. 이거는 어리다고 하니까 어떤 분 지금 심은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척배 2단계에서 척배 시간에서 우리가 일회 관수량과 관수 횟수가 척배 시간을 결정한다고 했죠. 일회 한 번 양을 얼마큼 주느냐, 그 다음에 관수 횟수에 따라서 척배 시간이 결정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번 물을 주는데 200cc를 주는데 150줄에 한 번 주느냐, 100줄에 한 번 주느냐. 내가 한 번 줄 때 150줄 줘요. 그럼 100줄에 한 번 주면 어떻게 돼요? 물이 일찍 빠지겠죠. 150줄보다는. 이렇게요. 그 다음에 내가 100줄에 한 번씩 주는데 100cc 한 번 줘요. 그러면은 어떻게 척배액이 100cc가 뭐야? 150줄씩, 그러니까 자주 물을 줄수록 더 빨리 빠져나가겠죠. 이것들은 또 한 번 주는 물량과 그 다음에 관수 횟수에 따라서 서시간이 달라진다는 거죠. 또 물 많이 주고 횟수를 많이 주면은 더 물이 많이 빠져나가겠죠. 더 빠른 시간에 빠져나가겠죠. 보통 시간적인 차이가 없는데요. 첫 관수 후 2시간 전후 보통 9시간부터 11시에 배액이 발생하고 관리하는데 이거는 배액이 발생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목적에 따라서 내가 근권실을 높이고 싶으면 배액이 안 나와도 되겠죠. 그 다음에 근권실을 떨어뜨리고 싶으면 배액을 빼야 되는데 이거 9시 반 이전에 배액을 빼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혹시나 뿌리가 습해받을까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들어요. 급여량의 면에서는 뭐 10점이 있는데요. 그거는 좀 넘어갔고 보통 누적 광량이 350에서 400줄 되는 순간 500에서 600 정도 되는 척배에 나옵니다. 얘는 보면은 우리나라 3, 4월 때 같은 경우는 500, 600W가 도달하는 시점이 한 10시 반 정도 돼요. 겨울철에는 있어요, 없어요? 이대로는 우리가 줄 수가 없다. 겨울철에는 350에서 400줄이 되는 시점이 12월 달 언제쯤 될까요? 여기 시점이 350, 400 되는 거. 맑은 아주 날씨가 괜찮아. 그러면은 한두 시 정도 돼야 도달해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12월 달에 물을 언제까지 줘요? 12시까지 주죠. 그러면 12시까지 물을 줄 수가,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배액이 안 나오겠죠, 당연히. 여기 보면은 350, 500에서 600W라고 됐죠. 500에서 600W가 겨울철에 안 나온 날이 많아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못 뺀다는 얘기죠, 이것들은. 그래서 겨울에 자꾸 사람들이 이제 척배액을 얘기를 할 때 요 시간 갖고 얘기해요. 봄, 여름에 9시 반에서 겨울 11시에 배액이 나와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다시 볼게요. 광량으로 보면은 겨울에 11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 11시라는 의미는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마 11시에 도달하는 지역이 있겠죠. 우리는 도달할 수 없는데. 또 요 얘기를 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동시에 봐야 돼요. 네. 급여량부에서 우리가 보통 0.7에서 1리터 정도의 급액이 나오면 900 되면 100이 나오는데
안면 재배 같은 경우는 보통 1.에서 1.8리터 정도. 더 많은 물을 넣어서 우리 배기라고 하고 있어요, 이들이요. 그래서 배행에 관련해서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가 누적 광량에 따른 재배 적정 배행량인데요. 배지가 좋을수록 배행률이 낮춰도 되고요. 이거는 배지가 좋을수록 배행률이 낮춰도 된다는 얘기는 이 뜻은 뭘까요? 배지가 균일하다. 배지가 균일하지 않으면은 뭐 해야 돼요? 배액을 더 많이 빼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배지가 균일하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근데 안면과 코코넛 뺄게요. 코코넛은 제가 조금 안 좋아하는, 그러니까 싸서 좋긴 하고 싸기도 하고 또 좀도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요. 배지가 좋은데 문제예요. 배액률을 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면 코코넛 배지 못 빼요. 왜냐면 이 씨를 높여야 되거든요. 부피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순이 발생을 해요. 그럼 걔가 균일性높으냐? 균일性떨어지죠. 균일性떨어지면 어떻게 돼? 배액을 많이 빼줘야 되는데 오히려 배액을 못 빼는 현상도 발생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겨울철 같은데 혹시라도 이제 가끔가다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한 조금 온도가 올라가는 10시, 11시 정도에 조금 한번 빼줘갖고 조정할 수는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모순 때문에 상당히 조절이 어렵다고 할 수 있고요. 이쪽 볼게요. 누적 광량에 따른 적정 배행을 볼게요. 이제 안면 정도 중에서 그로탑이에요. 그로탑이면은 배지 중에서 어떤 거예요? 성능이 좋은 배지예요. 굉장히 좋은 배지고요. 고가의 3,500원짜리 하나에 3,500원, 3,800원짜리 고가의 배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로탑 드라이 마스터라는 배지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겨울철에 우리가 좋다고 하는 배지들인데 약간 건조하게 관련 배지인데, 그럼 보통 우리가 500줄 정도에서 우리가 10% 이하로 빼라고 하죠. 우리나라 겨울철에 600줄 이하가 대부분이에요. 500줄 나온 날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0에서 10%죠. 그 얘기는 겨울철에 거의 못 뺀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보면 그로탑이죠. 그로탑은 안면 배지는 코이어 배지에 비해서 그래도 괜찮은, 좀 성능이 좋기 때문에요. 근권 이시를 조금 낮게 관리해요. 안면보다 코이어 배지보다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3,000줄이에요. 지금 얼마 들어와요? 지금 2,500에서 3,000줄이 지금 들어오고 있죠. 하루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40% 이상을 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이제 봄철 되면은 한 2,000줄, 그러니까 3월달 되면 벌써 2,000줄을 도달하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한 30% 내외 정도죠. 우리나라에서는 30% 빼는 시기점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단 안면 기준으로 했을 때 30%를 뺄 수 있는 시기가 3, 4월달 정도, 4월달만 해도 벌써 2,500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2,500은 40% 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저렇게 빼라고 하는데, 그래서 머릿속에 생각할 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광이 세면 많이 빼고 광이 없으면은 안 빼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어떤 이제 우리나라 초기 컨설턴트가 이제 외국 사람이 이제 네덜란드, 벨기에 사람이죠. 정확히 말하면 할라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국내에 들어서 컨설팅을 하는데 이분이 했던 말이 있어요. 이분이 제가 농민들한테 어디 들었던 얘기거든요. 갔더니 그 양반이 들어왔는데 한국말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랬대요. 광 많아? 물 콸콸콸콸. 광 없어? 이거 물 나오면 안 돼. 이거 물 나오면 안 돼.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배를 빼지 말라는 뜻이죠. 물 광 많아? 콸콸콸콸. 광 없으면 물 주느라는 얘기죠. 바로 이 얘기예요. 광 많아? 콸콸콸콸. 광 없어? 배 빼지 마. 라는 뜻이에요. 특히 코이어 배지 도구예요. 이것만 갖고 있으면 사고 안 난다. 광 많을 때는 콸콸콸콸. 그래서 광이 겨울 때는 1, 2일 정도 배가 없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더 없어도 돼요. 이거는 더 없어도 되고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1이라는 건 기준점이고요. 내가 나무를 봤는데 배액이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함수량 이게 안 떨어져. 배지가 내가 원하는 함수율, 나는 55%, 60%를 맞추고 싶은데 보니까 어떤 배지는 70% 나오고 어떤 배지는 55, 60이 나와. 내가 좀 더 말리고 싶어. 그러면은 반배 되겠죠. 그 다음에 근권 이슈를 봤더니 한 7이 됐는데 나무가 막 생장점이 막 뒤엉켜져요. 막 뒤틀려가고 이파리가 커요. 뭐 어때요? 좀 더 올리려면은 배액을 안 빼겠죠. 근데 여기다 배액 안 뺄 때 조건이 있어요. 요때는 배액을 안 빼잖아요. 공급 이슈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굉장히 높게 공급한다. 3.0이 아니라 배액을 안 뺄 때는 3.5도 공급할 수가 있어요. 4.0도 공급할 수가 있고요. 배액을 많이 뺄 때는 2.0도 공급할 수 있대요. 왜냐면은 2.5로 공급하면 좋겠는데 저는 입장에서는 비료값이 너무 아깝거든요. 한 2.0도 할 수 있다. 대신에 위로 가면 이쪽 0,500에서는 3.5, 4.0을 공급할 수도 있다는 이런 이때는.
3.0이 아니라. 왜냐면은 내가 비료를 얼마 안 주고 배액을 안 뺐잖아요. 그 얘기는 이 배지 안에 양분의 불균형이 발생할 확률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진하게 비료를 줘야 이 안에 양분의 불균형 최소라고 하죠. 아까 50에서 어떤 배지는 어떤 양분은 50에서 내가 100을 줬는데 하한선이 50, 상한선이 300이에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100이 아니라 150을 공급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한선 50과 거리가 더 안전 마진이 더 높아지는 거죠. 위쪽으로 더. 그래서 내가 더 높게 공급할 수가 있고요. 이 아래쪽은 상관없는 게 내가 100이라는 목표가 있는데 이 C를 떨어뜨렸어. 70을 줬어요. 70을 줘도 100을 툭툭툭 빼니까 어때요? 안전마진 50에서 무조건 넘어가죠. 이때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비료를 공급할 때 100이라는 걸 줬을 때 위가 300, 아래가 50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보통 그 양분을, 그러니까 배양의 공급량이 적을 때는 굉장히 보다 높게 공급하고, 내가 많이 줘서 100을 많이 뺄 때는 안전마진이 아까 50이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내가 100을 70만 줘도 50까지는 안 떨어지니 내가 100을 많이 뺄 때는 낮게 준다는 거죠. 이거는 경제성의 문제인데 그래요. 위는 높게 주라는 얘기는 안전성의 문제고, 아래쪽은 경제성의 문제 때문에 내가 비료를 높게 줄수록 비료값이 많이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면 2.5 주면 문제가 안 돼. 내가 2.5 주면 내가 2.5가 목표는 2.5로 주고 싶은데 2.5로 주면은 2.0이 아니라 2.5로 주면 문제가 되느냐? 그렇지 않죠. 왜냐면 내가 목표가 50에서 300 사이인데 내가 100을 주게 되면, 그러니까 2.5로 줬을 때 100이고 2.5로 줬을 때 75니 70이니까 다 괜찮다는 얘기예요. 얘들은. 근데 100을 안 빼면은 문제가 되죠. 양분 결핍이 나올 수도 있죠. 그때는. 우리가 이상적으로는 급액된 배양액이 배액되는 것이 뭐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배액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배액을 안 뺐으면 좋겠다. 배액을 안 빼면 어떤 장점이 있어요? 비료를 절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첫 번째 양수분 부족 방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그 시간대별 편차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때 충분히 공급을 해줘야, 그러니까 오버되게 공급을 해줘야 우리가 결핍이 안 나오겠죠. 이것들요. 많은 것은 양분이 많은 것은 큰 문제가 안 돼요. 수분 같은 경우도 보통 우리가 많은 것이 문제이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부족할 때가 있긴 한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많은 게 문제가 돼요. 왜 사람들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온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물을 더 주는 경우 있어도 덜 주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앞에 양수분 부족 방지는 우리가 문제될 게 없고요. 두 번째, 양수분의 분포 불균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액을 안 뺄 때는 겨울철 좋다 이거예요. 전혀 상관없는데 양분의 배지마다 특성이 달라질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또 하나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특정 양분이 모질랄 수 있다. 그래서 그 하한선을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가끔가다 한번 배액을 빼준다는 거죠. 그래서 급액할 때마다 배액을 발생시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맨 마지막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배액을 빼는 건 목표가 있는 거죠. 내가 배액을 뺐는데 금권시가 현재 8.0인데 만족스러워. 그런데 배액을 안 빼도 좀 더 높아도 될 것 같아. 국가에 올라가도 될 것 같아. 배액을 안 빼도 되거든요. 근데 내가 체크를 해봤더니 배지마다 어떤 놈은 90이 나오고 어떤 놈은 4, 5가 나와. 나는 될 수 있으면은 편차가 6에서 9 사이에 들어가 있으면 좋겠어. 배지가. 그럼 어떻게 해요? 배액을 빼줘갖고 편차를 이 안에 6에서 9 사이로 묶어놓은 거죠. 우리가 생각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배지의 이씨가 얼마큼 차이 날 것 같아요? 그거 놔두면은 그냥 평상시에 우리 여기서 겨울철에, 여름철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배지마다 차이가 얼마큼 날까요? 굉장히 커요. 생각보다 6부터 11까지 존재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늘 밑에 있죠? 거긴 높아요. 낮아요. 햇빛 많이 보는 데는 높고요. 근데 내가 배액을 빼주면 어떻게 될까요? 유사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목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방금까지 설명들은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상목 기준이잖아요. 네. 지금 저희 어린 건 신경 쓰지 마요. 그냥 아예 그건 신경 없어요. 그냥 배지가 그러니까 뿌리 닿는 데를 안 마르게만 주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금고 온도가 뭐 35도씩 올라가잖아. 그때는 빼줘요. 네. 그러면 뭐 내부에 그 이시가 높아질 걱정은 전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높여주세요. 이시가 3.5에 4.5를 좋아하거든요. 네. 강광기 때. 근데 문제는 3.5, 4.5가 안 나와요. 잘. 아 진짜요? 왜냐면 물을 안 먹으니까. 물 안 먹잖아. 그러면 이제 배액률을 이제 볼게요. 배액률, 목표 배액률 볼게요. 급액이씨를 볼게요. 급액이씨가 만약에 이거는 그냥 예시예요. 여기 보시면은
내가 급액이시를 3.0으로 잡아요. 급액 3.0. 그 다음에 목표 근권이시를 내가 5를 잡았다고 쳐요. 5.0. 그러면은 어떻게요? 급액이시가 3.0이죠 위가. 그 다음에 밑에다가 5 곱하기 목표가 5잖아요. 그 다음 5를 더한 다음에 곱한 다음에 빼기 급액이시 3.0을 해요. 그러면은 이게 22분의 3이 되죠. 그러면은 3을 22로 나누면은 12, 8, 14. 뭐예요? 배액률이 몇 프로 나와야 돼요? 14%가 되죠.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목표일시를 6으로 잡아볼게요. 그럼 더 올라간 거잖아요. 그럼 여기 6을 3에다가 뭐 30 다음에 3을 빼 27이 되죠. 27분의 3이 되면은 3을 27로 나누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11% 나오죠. 뭐냐면은 내가 근권이시를 높이고 싶으면 어떡하나? 배액을 어떻게 뺀다? 뺀다 안 뺀다? 안 뺀다는 그 그래프 얘기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목표이시가 3.0이고 4.0이고 우리가 배액을 빼게 되면 17.6이 나오잖아요. 근데 급액을 이시를 2.5, 급액 이시를 2.5로 낮추게 되면은 13.4% 나오죠. 예를 들어서 이제 반대로 여기는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목표 이시를 목표로 하는데 공급 이시를 떨어뜨려 버리면 배액률이 어떻게 돼요? 더 높아져야 근권의 이시가 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근권 이시를 높이는 방법은 공급 이시를 높이는 방법도 있지만 배액률을 낮추는 방법도 배액률을 낮추는 방법도 바로 근권의 이시를 높이는 방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물 공급을 안 주면 돼요. 적게 주면 그들을. 그래서 우리가 그 간단하게 11시부터 2시까지 우리가 관수를 조절하여 이시를 조절하는 것이 편리하고요. 배지의 이시를 높이려면 빈도를 늘리고 반대로 낮추려면 빈도를 줄이면 된다. 그러니까 배지 이시를 높이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적게 주고 적게 주면 돼요. 적게 주고. 빈도를 늘린다는 얘기는 같은 물을 주는데 짧게 자주 줘라. 빈도를 줄이라는 게 뭐예요? 많이 띄워줘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물량을 같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물량이 같을 때.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11시부터 2시까지 물을 주는데 400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내가 근권 이시를 낮추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200을 주면은 배액이 높아지니까, 배액률이 높아지니까 이시가 떨어질 테고요. 내가 70씩 여러 번 주게 되면 이시가 높아지겠죠. 그 얘기를 얘기할 때 빈도를 이거를 다시 붙였어야겠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도 이렇게 해서 인쇄해 주면은 됐다. 이렇게 안 하는 게 좋긴 한데 자세 설명 안 하는 게 좋긴 해요. 왜냐면은 이거 다녀보면 막 돌아다니 막 어디가 이제 한번 이렇게 주자들 어디가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이렇게 넣으면 교육을 못해. 그 뜻이 박쳤다고. 이걸 만들 때 의도가 있는데 지금 저도 그런 의도로 얘기했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니까 잘못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힘드네요. 그러니까. 그래 일회화 수량 정도는 우리가 보통 함수를 2% 떨어질 때 주는 거 원칙으로 하는데요. 보통 일사제휴 경우는 뭐 둘 다 3.5 이렇게 늦은 후에 2.5로 공부를 한다. 그래서 물량을 뒤로 가서 쭉 해준다는 얘기고요. 한 달에는 3.5로 좀 많이 주고. 왜냐면 낮에 많이 주는 이유가 얘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때는 3.5로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환기를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아까 얘기했죠. 광량 플러스 그다음 우리가 영양값을 습도 영양값을 준다고 했죠. 그리고 바람이 또 물을 바람이 많이 부니까 바람에 의해서 또 증산량이 늘어나는 효과들이 있거든요. 늦은 오후는 아무래도 문을 닫기 시작하고 또 배지를 말려야 되니까 좀 더럽게 해주는 것들이고요. 제가 점점간에 요거 하나 볼게요. 우리가 이제 제가 공급액이 배지를 수선한 것이나 배지된 목표에 따라 배출되는 것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가짜 배액이라고 하고 헛배액이라는 얘기를 쓰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항상 체크해야 될 게 배액을 측정을 해야 돼요. 항상 배액의 이시와 pH를 측정해야 돼요. 특히 pH는 반드시 해야 돼요. pH는 뭐 이시는 막말로 요즘식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물 많이 뺄 때는 굳이 안 해도 뭐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요. 겨울철에는 좀 신경 써야 되지만 이렇게 강반기 때는 사실은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우리가 이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배양량을 많이 줍니다. pH는 신경 써야 되는 이유가 근권 pH가 올라갔을 때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헛배액은요 내가 공급한 거랑 같아져요. 그냥 물길 따라 내려오기 때문에 헛배액에서 pH를 측정했어요. 헛배액 pH가 6.0이야. 근데 근권의 pH는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근권의 pH는 식물이 양분을 흡수하고 그 결과물에 의한 pH이기 때문에 헛배액은 뭐라고 했어요? 식물이 흡수하지 않고 통과된 거죠. 구멍. 그러니까 한번 그 관수를 따라 물이 이렇게 흘러내릴 거예요. 근데 나는 배액을 측정하고 있잖아요. 내 배액에 담은 비커에 담아져 있는 것이 사실은 공급된 것이 아니라 흡수한 게 아니라 바로 식물체가 흡수하지 못하고 나온 물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흡수하지 않고 그냥 나온 물결 따라 나온 물이 한 70%, 50%, 식물체가 빨아먹고 나온 물이 50%가 되면은 우리가 근권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근권을 우리는 이제 비교하잖아요. 지난주 pH하고 이번 주 pH하고 계속 비교를 하는데 우리가 잘못했을 때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식물이 흡수하지 않고 나온 물이 많았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공급 pH랑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식물체가 실제로 흡수해서 pH가 6.5, 7.0이 넘어갔는데 나는 계속 6.5야. 이 정도면 양호하네? 하다가 나중에 결핍 증상 나오고 그러고 나서 재봤더니 pH가 7.0이 넘어갔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헛배액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걸 조심하기 위해서 뭐라 하느냐? 근권에 아니죠. 뭐래요? 직접 쌓여. 이거 매일 짤 필요가 없어요. 왜 매일 짤 필요 없느냐? 힘들어요. 근데 가끔 한 번씩 체크를 해도 이게 진짜 배액이 맞는지를 테스트해야 되겠다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일중 함수라 해서 이제 급액시간 종료인데요. 우리가 보통 급액시간 조정은 함수량 광량을 고려해서 하는데요. 일의 급액 종료 후 1명까지 150에서 200줄 정도를 남게 한다. 그러니까 150, 200줄이라는 얘기는 우리 겨울철에는 하루 광량이 얼마라고 했어요? 1일 누적 광량 500에서 한 600 정도. 그러면은 내가 이제 12시 넘어가면 그때부터 나온 게 200줄 남겠죠. 200줄 정도 남겠죠. 그러면은 오전에 300줄밖에 안 들어오는 정도를 하루에 2번, 3번 정도 모으신다는 얘기들을. 그리고 일몰 2시간부터 일몰 5시까지 종료한다. 요 얘기는 이제 볼게요. 겨울철 해가 5시지죠. 몇 시에 불 끄나요? 그러니까 12시에 끊죠. 11월에 몇 시에 해 끊어요? 5시 반, 6시 되면 해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5시간 하니까 12시에 끊을 정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12시 전으로 보통 겨울에 끊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달은 그리고 이제 그래서 보통 6시에 불 끄면 1시에까지 그게 이제 언제예요? 11월 달이죠. 11월 달.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광량도 있지만 또 아까 말씀 문 닫는 시간도 얘기했잖아요. 맑은 날에 늦게 흐리거나 비 오는 날은 빨리 종료한다. 주지 말라는 얘기죠. 저도 한 번만 주고요. 다음날 아침에 습도가 높지 않게 하려고요. 급액이 늦게까지 한 경우에는 일의 급액량을 적게 하여 야간에 배지를 과습하지 않게 한다. 이거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아예 주지 않으면 되니까 이것들 좀 일찍 끝나면 되고요. 급액이 일찍 끝날 경우에는 일의 급액량을 많게 하여 야간에 배지를 고지하지 않게 한다. 그래서 보면은요. 안면 배지 같은 경우는 1시까지 물을 주는데 겨울철에 1시까지, 2시까지 물을 주는데 100ml씩 해서 주고요. 그 다음에 호야 배지 같은 경우 물을 한 번 줄 때 200ml씩 물을 줘요. 겨울에는. 그래서 한 번에 물을 많이 주고 될 수 있으면 배지를 말린 형태로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많이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오늘 학습한 거는 전부 다 카톡에다 잘 올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동영상까지 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겨울철에 일찍 끊는 이유는 뭐예요? 증산량이죠. 점점 추죠. 급액량이 증가함으로 여름에는 증상이 많은 거죠. 가을에는 점점 급액을 일찍 끊어버리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오늘 이번 수업 내용은 녹화가 잘 된 것 같아가고요. 다 이제 올려드릴 거고. 얼굴 보니까 너무 힘드시죠? 습도가 거의 100%라. 그 다음에 우리가 배액을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식 직후 잠을 어릴 때는 배액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 시기에 배액을 발생시키면 뿌리 폭포가 나빠진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식하고 나서는 원칙은 하루에 100ml 정도만 줍니다. 배액이 한다고. 그러면은 왜 줬느냐?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고 했죠? 혹시라도 마를까봐 준다고 했죠. 이것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상대수가 높아서 증산이 적을 때는 배액을 발생시키지 않아요. 상대수가 높다. 언제예요? 장마철 또는 겨울철. 겨울철에 야간 어때? 거의 100%죠. 오전에 거의 100%죠. 배액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할 때는 배액을 발생시키면 함수율이 높아진 부작용이 발생돼서 우리 겨울철에는 웬만하면 거의 배액을 발생시키지 않고 장마철에도 배액을 발생시키지 않아요. 3단계까지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한번 돌고 넘어가자.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오늘